연두빛 잎사귀 위에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한때는 가난과 노동의 상징이기도 했던 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부안의 유유마을은 150년 넘게 대대로 양잠을 해왔습니다. 옛날과 달라진 풍경 중 하나는 이동수단입니다. 빨리 뽕 따러 가자. 가자. 이거 굽는다. 오토바이로 뽕밭을 오가는 시대라도 누에 농사는 쉽지 않습니다. 연을 놈 얘기야. 우리 연은 찌까니 갖고 사람 밥은 천천히 먹어도 니어 밥은 주고 밥 먹어야 언제든지. 사람보다 니어가 우선권이 한 끼만 굶어도 안 된 게 이거는 꼭 하루 3번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빠. 사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아, 그래요? 예. 누에 치는 사람들에겐 자식 농사만큼 애지중지하는 게 누에 농사입니다. 뽕잎 하나하나 잘 닦아주고 행여 부정탈까 누에 칠 때는 상갓집도 안 갈 정도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싹 죽어버린다는 게. 그런 게 잘못있다고 이제 뭐라고도 없고. 잘해야 깨끗하게 어찌든지. 약 같은 거 안 하고 어디서 냄새 안 들어오고 파리도 안 들어야 하고 이게 엄청 깨끗해야 해요. 손톱만 했던 누에는 그 정성을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좋아 이게. 그냥 너무 이뻐. 이런 그런 재미로 키운다는 게. 일이 힘들어도 이렇게 크는 재미로 한 밥 주면 크고 한 밥 주면 크고 해갖고 이렇게 크는 재미로. 누에가 섭에 올라 고치를 짓기 시작하면 일단 힘든 고비는 넘긴 겁니다. 한 칸에 한 마리씩 들어가 고치를 짓는 모습은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게 하죠. 금방 받아가서 오징어, 갑오징어 예. 예.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따라서 어르신들 같이 드세요. 예, 수고하셨어. 아이고 싱싱해. 진짜 맛있겠네요. 부안의 갑오징어는 갑옷을 입은 듯 살이 두텁지만 맛은 달고 연합니다. 뽕잎과 갑오징어의 만남. 뽕나무 많고 바다 가까운 이 마을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진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뽕잎은 이게 열이 많이 갖고 다 놔두들 못해요. 금상금상 바로바로 해야지. 이 열이 많이 열이 많이 가고 그냥 생놈 뜯어 줬고 놔둬봐요. 그냥 떠버려요. 뽕에 대해서는 버릴 것이 없어. 자우지가 나무서부터 잎보통 뿌리보통 싹 먹는 진짜 거예요. 버릴 것 없어. 없어. 집집마다 누에를 치던 시절엔 이런 음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누에 주기도 모자랐기 때문이죠. 이거 담백하고요. 이 뽕잎이 비타민 C가 제일 많다네 이게. 딴 잎보다는. 그래서 완전 이제 부드럽고 오징어, 갑오징어 이럴 때면 맛있네. 이것도 적합이요. 이거 아주 완전히 적합해서 가서 싸서 먹으면 진짜로 기가 막혀. 좀 질겨진 뽕잎으론 김치를 담급니다. 그런데 손이 까맣습니다. 이게요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디를 땄더니 이렇게 예, 어디요? 오디 물 들어갖고 이렇게 전부 유동산 사람들 다 이렇게 여봐요. 이 사람들 전부 오디 물이 이게 오디 어디 물. 손대들 어디 뭐 벌어먹었다고 돈 벌라고 그 오지 따서 색감은데 이게 뭐 일부러 물들인 것도 아니고 다 아버지도 색감이요 어머니가 색감을 잘해 다 딴 게 똑같아요. 그래요. 김치를 담글 뽕잎은 젓갈, 식초, 소주에 일주일 정도 숙성해 두는 게 좋답니다. 숨이 죽고 맛이 깊어진다네요. 뽕은 배고픈 시절 구황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잎이 그랬죠. 1910년에 이미 세계 4위였던 우리나라의 양잠업은
1976년 전성기를 지나 90년대에 급격히 쇠퇴합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중국산 누에고치가 들어오면서부터죠. 세월은 흘렀고 변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청호지 여기가 고기반 물반이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여기서 조개 잡고 어머니들 따라와서 바닷고기들도 많이 잡고 했었는데 붕어 잡아서 청호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렸던 사람들. 장어도 큰 놈 많이 들겠네요. 아이고 메기를 있고. 붕어도 있네. 참붕어. 한붕어 좋다. 덕붕어도 있다. 애기가 미끌미끌하고 잘 빠져나간다. 메기 그렇게 커요? 네, 애기 크죠? 예. 여기가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너무 많이 고기가 나오니까 네. 그냥 힘도 안 들고 재밌었죠.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여기 잡아다가요 업판장에 갖다 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현찰했습니다. 이게 은행이에요. 빙어 잡아갖고만 나오면은 그냥 현찰이 탁탁 들어오니까 얼마나 재미지겠어요. 그것도 예상도 아니고 한번 다시 현찰. 그런 꼴은 못 볼 것 같아요. 베스의 출현으로 고기가 줄자 고기를 잡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생업을 잃었습니다. 앞길이 캄캄했을 때 불현듯 부모님이 하시던 뽕농사가 생각났습니다. 예, 이것은 자색우디, 만나우디요. 색이 틀리죠? 당도가 상당히 좋고 익었을 때 손만 대면은 잘 떨어져요. 여기. 이게 백오디요. 설탕 같으잖아요. 일부는 이게 병 걸렸다고 체험교 때는 안 먹는데 한번 먹어보신 분은 계속 이 오디를 따먹어요. 이미 돈 안 된다고 낙인 찍힌 뽕을 농부는 2002년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상징이라 안 없이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이 위에 닭도 위에서 잠을 자고 새도 와서 놀고 가고 그런 이 뽕나무가 됐네요. 뽕나무 밑에서 뽕잎 피며 오디를 먹고 자란 닭이라 그럴까요? 날쌔고 힘이 좋아 한번 잡으려면 진땀 꽤나 빼야 합니다. 제초 대용으로 닭을 키웠어요. 제초들을 안 하려고. 풀 뜯어먹잖아요, 닭이. 뽕잎도 뜯어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고. 아이고 땀나네. 오디철. 밥 먹을 새도 없이 오디를 따고 나면 가족의 몸보신을 위한 음식을 합니다. 이게 네, 당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탕 대여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디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이 육질이 좋더라고 고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소화가 잘 돼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다는 오디를 넣은 닭볶음탕입니다. 보양식도 한여름에 먹는 것보다는 초여름부터 미리 챙겨 먹어야 한다죠. 지금 딱 좋은 요리입니다. 막 잡아온 붕어를 살짝 튀긴 후 붕어찜을 할 겁니다. 저수지에 고기가 넘쳐나던 시절의 음식이죠. 참붕어에 오디주를 더하니 비린내가 없어지고 양념의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뽕잎을 얹어냅니다. 맛이 순하고 담백한 데다 씹는 질감을 좋게 만들어준다네요. 뿌리부터 열매까지 아낌없이 주는 뽕나무. 이젠 맛으로 우리 밥상도 지키고 있습니다. 신이 내린 나무 어디 뽕에서 뽕으로 해서 위에도 기르는 거 오디도 따고 오디로 가지고 음식도 해서 먹고 얼마나 좋고 즐거워요. 누에의 뽕잎 삭는 소리가 보슬비처럼 조근댑니다.
그 끝이 하늘과 맞닿을 듯 너른 김제 평야가 있는 곳. 진봉변의 보리밭은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은 잘 익은 보리 수확이 한창일 때죠. 한참 새참을 준비하던 아낙들이 바가지를 들고 들로 나섭니다. 훑고 있는 건 씨앗입니다. 뚝새풀 씨앗이 바가지에 가득 담겼네요. 보리도 조금 난 게 독색이라도 대신 훑어다 먹었지. 그냥 혓바닥으로 그냥 이것이라도 핥아 먹으려고 배고픈 게. 그것도 없어서 그것도 모자라서요? 예, 그것도 이제 따르면 다 들어가고 없죠 또. 뚝새풀은 들에 자라는 잡초인데요. 보릿고개에 이 씨앗을 훑어 먹었답니다. 씻어서 솥에 볶는데 꼭 깨 볶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삭가리가 이렇게 넣어서 먹었어. 그래. 물과 향신료를 넣어 간 다음 솥에 넣고 죽처럼 끓입니다. 잡풀이라지만 한방에서는 부종을 내리는 약재로 쓴다니 몸에는 좋답니다. 주식으로 했지. 꾼이로 이것을 얼마나 많이 떨어야 열 식구가 한꺼번에 볶았어. 이거보다 더 묽어야요. 하나때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그림자가 비쳤어. 옛날에 죽 끓이면. 어려운 시절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음식입니다. 나는 더워서 물 여기다 다. 요즘 먹는 쌀보리는 찰기가 있어 먹기도 좋고 밥하기도 쉬워졌죠. 하지만 겉보리라 부르는 예전 꽁보리밥은 거친 탓에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있는데요. 이놈 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가로 보리를. 아,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가르면 좀 부드러워져잖아. 그렇게 하는 거요. 들에서 일하다가도 2번씩 보리쌀을 삶았답니다. 양을 늘리려고 감자를 넣었는데 보리밥을 부드럽게 만들어 오히려 맛은 더 좋았답니다. 밥이 끓기 전에 보리개떡을 올릴 거라네요. 그래 갔다 와서 개떡 있으면 그놈 한 조각 먹으면 그냥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일을 했지. 그때만 해도 막 배고픈 세상이라 맛있었죠. 밥 위에 호박잎을 얹고 그 위에 개떡을 올립니다. 보리밥 싸먹을 호박잎도 찌고 개떡도 찌고 일석삼조입니다. 뭐 가져가지 말란 게요, 덜란 게. 개떡이 잘 쪄졌네요. 밥물이 배어 더 촉촉하고 고소합니다. 잘 됐다. 잘 익었네. 감자 넣은 보리밥은 아침으로, 개떡은 일하다 새참으로 제격이었습니다. 엄청 맛있지. 뭐 그게 밥보단 더 후딱 손이 가니까 밥은 생길도 막 그 순간에 먹으니까. 보리밥 하는 날이면 꼭 이 우렁된장국을 끓입니다. 보리밥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이죠. 보리밥에 이렇게 된장 넣고 푸성귀 넣어 쓱쓱 비비면 제대로 그 맛이 납니다. 오곡 중 하나였던 보리가 잡곡이 된 지금도 고창에는 너른 보리밭들이 남아 있습니다. 처마 밑에 못 보던 물건이 걸려 있습니다. 밥 바구니를 걸어놓는 걸대입니다. 보리밥을 담아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 한창 알을 품은 줄새우를 돌화에 넣고 갑니다. 보리 고추장, 간장, 소금으로 양념을 해 젓갈을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생채를 무칠 때도 액젓 대신 줄새우 젓갈을 넣죠.
보리밥에 줄새우 생채무침은 기막힌 궁합을 자랑합니다. 맛도 좋지만 소화도 도와주죠. 풋보리 이삭을 꺾어다 솥에 넣고 삶습니다. 보릿고개 때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주전부리가 궁하던 시절엔 간식으로 먹던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해먹었어. 이거 비비면 안 나와. 이들 와서 막 샅샅하라고. 가만히 있거라. 비비랑 멀었다. 다 비비면 온나. 그거 먹고 잤냐 그랬지. 까분 거 사면 까분 거 주고. 키질로 잡것을 걸러내고 알맹이만 골라내야 하니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아닙니다. 옛날에 다 남아 있은 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이제 설탕 먹는 시절이게 그제 옛날에 이거 먹었어. 미처 여물지도 않은 보리를 베어다 먹어야 겨우 그 해를 넘길 수 있었던 배고픈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다 짠한 그리움입니다. 맛있어. 엄마가 이렇게 해다 주면 글쎄 한 자 쓰고 먹고 두 자 쓰고 먹고. 엄마가 언제 했는가? 너 올 때 되면 먹으라고 했다. 배는 고프고 얼마나 한장어지야. 근데 엄마도 그리 알아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딱 학교 갔다 오늘 시간에 이런 거 이렇게 해 이렇게 잡으라고. 가장 비참했던 세월 속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리 베는 이맘때는 농부가 제일 바빠지는 시기죠. 든든한 농찬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어가 유명한 고창에서는 보리밥에 장어탕을 들밥으로 냈습니다. 간은 보리 된장으로 합니다. 양을 늘리려고 보리를 넣었지만 이젠 맛이 좋아 해먹습니다. 일반 된장은 콩만 하지 않아요. 콩만 한데 이것은 보리를 삶아갖고 띄어갖고 또 매가서 갈아다가 이따 탄단게요. 그래갖고 막 치대갖고 쟁이나 장조가 찌클고 촉촉하게 막 치대서 쟁여놓으면 이렇게 더 맛있고. 뼈를 발라낸 장어에 보리 된장을 풀어 간을 하고 머위대와 고춧가루를 넣어 끓입니다. 먹어도 허기진 시절이 밥상 안에 녹아 있습니다. 구수한 보리 향이 가득 퍼집니다. 거칠어서 더 친숙한, 배고프고 서러웠던 시절을 위로해준 투박한 맛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복날이 다가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복날 계곡을 찾아 발을 담그는 탁족과 더위를 물리치는 음식으로 복다림을 하면서 불볕 더위를 견뎌냈다고 하죠. 산뒤탈을 따라 다랑이 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추어 마을. 논 웅덩이 한편에서 그물질이 한창입니다. 그물에 걸려든 놈들은 이곳에서 나는 토종 미꾸리라고 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농부는 미꾸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전수합니다. 미꾸리를 대파 속에 통째로 넣고 구워 먹는 미꾸리 통구이. 농부도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참 기발한 요리법이죠. 대파 속으로 미꾸리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쏙 들어갑니다. 불을 키우자 대파의 알싸한 향이 미꾸리에 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잡아오면은 그냥 구워 먹으니까 타니까 비린내도 없애고 그럴 겸 파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숯불에다 굽는 거죠. 다른 지역에선 무청이 귀한 철이지만 이 마을에선 요즘도 무를 심어 무청을 수확합니다. 지리산 자락 해발 700m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려서 길고 억센 가을 시래기에 비해 이렇게 금방 뽑은 여름 무청은 특히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무청을 이렇게 잔뜩 갈무리해 온 까닭은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을에선 여름철 동네 어르신들이 기운 없어 보일 때면 온 동네 아낙들이 추어탕을 끓여 대접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남원 추어탕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드러운 시래기의 맛에 있답니다. 시래기의 맛을 살리는데도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요것을 잘 못 삶으면은 요거 실가리가 추탕을 끼놓으면은 싹 깨져갖고 텁텁해갖고 맛이 없어. 근데 이렇게 이번 단위 좋은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잘 따듬어갖고 손질을 잘 해갖고 이렇게 잘 삶아서 끓이면은 국이 그렇게 맛있어요. 미꾸리에 숨을 죽이기 위해 소금 한 줌을 뿌립니다. 비린내를 없애요. 나쁜 그 유물질을 자들이 뱉어내요. 막 짠 것을 넣으면은 막 까불면서 애들이 이제 미끌미끌한 저기를 싹 소금하고 같이 이렇게 막 싸우면서 그걸 싹 뱉어내더라고요. 거품이 그득한 미꾸리를 손질하는 데는 호박잎만한 게 없습니다. 까끌까끌한 호박잎이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비린내를 지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미꾸리를 가마솥에 넣고 집에서 담근 묵은 된장 듬뿍, 술도 조금 뿌려줍니다. 흙냄새와 비린내를 동시에 잡는 거죠. 논에다가 tum봉이라고 있어요. tum봉 아시죠? tum봉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그런 tum봉에서 이제 물을 가다 놨다가 그 물로 이제 품어갖고 또 나락 심어 먹고 가을 돌아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나락이 누우면 이제 미꾸라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찌적찌적한 데서 이제 커요. 약을 아는 게 무궁해로 그냥 약을 손전 어디 약을 해까지요. 그냥 되는 대로 따먹은 게로 미꾸라지도 잘 크지, 우렁도 잘 크지, 모든 물고기가 잘 커요. 약을 아는. 이제 걸러야지라잉. 시간을 두고 푹 삶아낸 미꾸리는 살과 뼈가 고스란히 분리될 만큼 흐물흐물해지는데요. 어르신들 잡숫기 좋게 억센 뼈는 발라내고 살만 곱게 체에 걸러내 미꾸리 육수를 만들어냅니다. 추어탕의 기본은 만들어졌지만 진짜 손이 가는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남도 음식에 빠지지 않은 단골 손님 들깨가 들어가는데요. 미리 갈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 일일이 갈아서 넣어야 제맛입니다. 걸쭉한 들깨 국물이 보기만 해도 구수하게 느껴지네요. 삶은 무청은 식감을 살리기 위해 햇것과 말린 시래기를 섞어서 씁니다. 홍고추를 금방 갈아 만든 고춧물을 넣고 버무리는데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손색이 없죠. 제대로 된 남원식 추어탕이 만들어지려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답니다. 첫째가 토종 미꾸리가 들어간 찰진 육수, 둘째는 연한 시래기, 셋째가 바로 들깨 국물입니다.
들깨를 너무 고수원이 비린내를 좀 덜 나고 맛있어요. 그 전에부터 이 들깨집을 해요. 추어탕은.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도 좋은 기운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어탕 한 그릇 먹고 나면 그냥 기운이 솟아나서 그냥 잘 댕기고 건강하고 그러지요. 다 끓여진 추어탕에 밑구리는 흔적도 없지만 그 진한 국물 속엔 수백 번 몸을 놀린 수고로움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추어탕만큼 즐겨 먹는 음식이 추어 숙회입니다. 감자와 각종 채소, 시래기를 썰어 냄비에 깔고 밑구리를 통째로 넣어 양념장에 졸인 음식입니다. 양념 먼저 넣고. 옛날에는 저 숙회를 지금은 막 버섯 넣고 막 고명을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씨다리 넣고 감자 넣고 집에 있는 거 넣어서 된장 좀 넣고 쪼물쪼물해서 여기다 넣어서 이제 이게 추어를 이제 통째로 넣어서 짜글짜글 찢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감자탕 같기도 한데요. 모양새는 투박하지만 시골의 맛이 그대로 배어납니다. 이번에는 밑구리를 푹 삶아 사정없이 으깹니다.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죠. 여기에 고추와 채소를 송송 썰어 넣고 반죽해서 바삭하게 지져내면 고소한 추어전이 만들어집니다. 애기들이 미꾸라지 안 좋아하잖아요. 애기들 먹이려면 이렇게 하면 또 영양식이잖아요. 간식으로도 좋지만 밥 반찬이나 안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여름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더불어 삼복더위를 물리쳤습니다. 추어탕은 자연이 우리의 밥상에 베풀어준 소중한 선물이 아니었을까요?